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10과 2, 취업 면접 자기소개서 쓰기입니다. 한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쓰기는 굉장히 필수적이죠. 면접 준비와 함께 또 한 가지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준비해야 할 부분 하나가 또 자기소개서 쓰기죠. 이력서야 갖추어진 양식의 본인의 경력, 본인의 학력 등을 기록하는 서류라지만 이력서만으로는 한 개인에 대해서 특히나 그 개인의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모두 평가할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계 기업에서는 더욱더 자기소개서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교재 315쪽입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기능 표현들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해야 할 중요한 정보 하나가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냥 특별한 경험이면 안 되고요. 꼭 본인이 지원하는 부서의 실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또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자, 이미 다른 외국계 기업에서 5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과 실무 경험 등이 앞으로 현재 구직하고 있는 직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표현으로 소개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5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냥 본인의 성품이나 인격을 기술하기보다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더 납득이 가겠죠? 왜냐면은 자기소개서를 보는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로 유년기 시절에 가족 안에서의 배경을 소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 볼 수 있겠어요. 많은 형제들 속에서 협동과 양보, 그리고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본인의 내세울 수 있는 특성 및 장점에 대한 배경도 붙여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몸에 밴 독서 습관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과 어학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자, 나의 사고력과 어학 능력은 내세울 만한 장점인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에서 온 건지, 어떤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 건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지원 동기 앞에 굉장히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위인과 인생 선배들의 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옳은 길은 어느 것인지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다가 나의 적성과 이런 것들에 맞는 지금의 직업을 선택해서 지원하게 됐다 식의 논리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그 밖에 유학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있다면은 기술해주면 좋겠죠? 친구 따라왔던 여행이 계기가 되어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등으로 유학의 배경 등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감이 아직은 안 잡히시죠? 이런 기능 표현들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교재에서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의 주의사항에 관한 글입니다. 읽고 답하십시오.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봐주세요. 입사 시험 등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입사 원서나 이력서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이나 성장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대인관계나 책임감, 성실함, 창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쵸? 입사 원서나 이력서에는 경력, 학력 등을 알아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품 등은 알 길이 없죠. 면접 이외에 자기소개서가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입사할 때 구직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부터 해서 자기소개서의 기술 방법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이 단락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기술 방법 첫 번째 무엇이었죠? 자신의 성장 과정을 연대순으로 기술한다 였습니다. 성장 과정을 통해 면접관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풍 또는 학창시절의 에피소드 등을 자신의 특이사항과 연결시켜서 기술하면 좋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기술 뭐였죠? 네, 자기 성격의 장단점이나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기술하는 부분. 네, 취업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취업이 돼서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그 이외에 연애생활,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해내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태도는 우리 일생 동안 계속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기업체에서도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중요하게 본답니다. 자, 장점을 기술할 때의 방법 뭐라고 했죠? 네,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특이점을 기술해야 하고요. 자신의 체험과 함께 자세히 기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 잘해요. 이렇게 안 되고요. 나의 어떠한 점이 좋은데 그 좋은 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장점을 얻게 됐는지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을 기술할 때의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점을 솔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단점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니까요. 단점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자, 시인하다. 안 좋은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 시인하다라고 하죠. 뭐 죄를 시인하다, 실수를 시인하다, 단점을 시인하다 등등이요. 실수나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경험했다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을 잘 기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를 기술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또 단점을 기술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 기술 방법 세 번째 뭐죠? 네,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 지원 동기 중요하지요. 왜 이 회사를 택해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왜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부분. 자, 지원 동기를 기술할 때의 방법은요? 네, 너무 단순하고 막연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해당 분야에 대한 자신의 소질이나 신념, 또 전공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이 마음에 든다 등의 막연한 내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기술 방법 네 번째 뭐였죠? 장래의 희망 또는 포부를 밝힌다. 자, 장래 희망과 포부를 그냥 밝히면 안 돼요. 자, 기술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떤 식으로 기술해야 된다고 했죠? 자, 판에 박힌 표현보다 자, 판에 박히다, 너무 당연한 것, 너무 형식적인 것, 이런 것을 판에 박히다 라고 말하죠. 자, 판에 박힌 표현보다는 어떠한 계획이나 각오를 갖고 일할 것인가를 분명히 서술해야 되고요. 지원하는 회사의 방침이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자신의 성격에 맞도록 재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 문장은 간단 명료하고 어휘는 현실성이 있는 표현으로 진솔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입사 시험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1번이 아니죠.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 라고 했었죠. 자, 2번의 가정환경이나 성장과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맞고요. 3번, 지원자의 대인관계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거죠. 4번, 입사 원서나 이력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2, 3, 4번이 바로 자기소개서의 필요성 되겠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다음 자기소개서의 문장들을 읽고 위의 주의사항에 어긋나는 것은 어느 것인지 찾아보십시오. 1번.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나쁘지 않죠? 가정의 배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계속해서 이러한 배경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더 기술한다면 좋은 쓰기가 될 거고요. 2번. 어려서부터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미술이면 미술, 못하는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자, 이 문장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같이 왜 그런지 이따가 살펴볼게요. 3번. 저는 대학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광고 기획사인 귀사에서 제 능력을 더욱 갈고 닦아 귀사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3번은 어떠세요? 네, 전공과 지원 동기를 잘 연결시켰고 포부도 잘 밝혔는데요. 저는 살짝 조금 더 다듬었으면 합니다. 자, 같이 왜 그런지 이따가 살펴볼게요. 4번. 모교의 대표로 출품했던 작품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넘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고들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고객을 사로잡는 귀사에서 제 능력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포부를 구체적으로 밝혔죠? 네, 좋습니다. 좋은 문장이었어요. 자, 2번 문장이 왜 안 좋은 문장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에서 저는 다 잘해요. 이런 답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 대답을 신선하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자, 장점은 어떻게 기술해야 된다 그랬죠? 네,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체험과 함께 자세히 기술해야 된다고 했죠. 뭐 공부를 잘했던 것,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좋은 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좋았는지, 뭐 장학금을 자주 탔다 등의 구체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운동을 잘했다, 뭐 이것도요, 뭐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뭐 미술 같은 경우도 뭐 미술 대회에서 입상을 했었고, 뭐 창의성이 굉장히 드러났다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다 등의 구체적인 기술이 있었더라면은 네, 좀 더 잘 부각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잘했어요. 네, 이런 장점 기술은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니죠. 그리고 3번 문장 한번 볼게요. 저는 대학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광고 기획사인 귀사에서 제 능력을 더욱 갈고 닦아 귀사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응용미술을 전공했대요. 전공하고 뭔가 연결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냥 응용미술과 광고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어떠세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전공과 관련이 있을 시 구체적으로 전공을 어떻게 광고와 연관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제시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 3번. 위의 주의사항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써봅시다. 자, 우리 5가지 주의사항들 살펴봤었죠? 자, 이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성장 과정, 가족관계, 가풍, 학창시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적어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관계는요? 자, 우리 대부분 우리 중국에서 빠링허우, 지우링허우까지는 외동들이 많죠? 외동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외동의 장점은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성장했다라는 거죠.
자, 가풍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애가 넘쳐났고 또 가족끼리 서로 협동하고 또 성실함을 우선으로 배웠다라는 거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반장을 자주 하면서 리더십을 키웠고 자, 글쓰기의 능력이 있었다. 백일장 같은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을 자주 했다. 그리고 또 대학교 때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획부에 특히 참여를 하면서 기획력을 익혔다. 이런 것들 한번 성장 과정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은요. 장점과 단점. 자, 장점으로는 외향적 성격으로 사회적으로 구성원들과 잘 어울린다 넣어볼 거고요. 단점으로는 급한 성격 적어보겠습니다. 자, 특기와 취미. 특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다 한국어 잘하고 계시죠? 자, 외국어 능력, 그리고 또 학생회 활동에서 기획부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이벤트 기획, 이런 걸 특기로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취미는요. 암벽 등반 적어볼게요. 이건 제 취미죠. 피아노 연주. 제가 여러분들의 취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취미로 그냥 취미는 대체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 전공으로는요. 한국어 해서 지원 동기와 전공 연결시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신념으로는 따뜻한 대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를 개인 가치관, 개인 신념으로 내세워 보겠습니다. 자, 포부는요. 언어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잘 활용해서 이 회사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2번 위의 표를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써보십시오. 자, 보기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가정, 배경, 가풍을 소개하고 있죠. 성실과 사랑을 가훈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장남이라서 기대를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협동과 양보를 중요시했다. 신뢰감을 배웠다. 이런 가정 분위기 같은 거 자세히 기술해줬고요. 잘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창시절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력이 있는지 잘 제시했죠? 백일장에서 여러 번 입상, 또 합창단원으로 활약했다, 리더십을 익혔다 등등 학창시절의 배경, 배운 것들 자세히 기술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밖에도 학창시절의 꿈이 문학가였다라는 것, 아버님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문학을 접고 법대에 진학을 했다 이런 배경들 기술해줬고요. 자, 하지만은 그 문학에 대한 열정을 못 버리고 학창시절에서도 극 예술 연구회, 문학 동호회 등에서 문학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이 경험으로는 군입대를 기술했습니다. 자, 군입대를 통해서 민족이란 가치관, 그리고 조금 더 삶의 의미, 인생의 전환점 이런 것들이 됐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 동기를 쓰고 있죠. 앞서 배경에서 말했던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법에 대한 사회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같이 잘 결합시키는 직업이 기자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전공과 자신의 배경들과 잘 연결을 시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래의 희망 및 포부를 밝히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성장 과정, 성격, 그리고 취미와 특기, 그리고 지원 동기 등등이요. 자, 먼저 가족관계 및 가풍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협동과 성실이 가훈이었다라고 써볼게요. 협동과 성실을 가훈으로 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외동으로 태어나 저는 가족들의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성장했으며 따뜻한 가정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애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비록 형제와 자매는 없지만 많은 친인척들과 꾸준히 왕래하며 자라나 협동과 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닫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고등학생 시절의 학창시절 얘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주위의 평 먼저 시작해 볼게요. 사교적이며 활달하고 말주변이 좋다. 이게 들었던 평이에요. 자, 그리고 백일장에서 입상했었고 반장으로 역할을 했었고요.
주위에서 사교적이며 활달하고 말주변이 좋다는 평을 들었던 저는 중고교 시절 학급 반장의 역할을 맡아 리더십을 키워나갔으며 백일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여러 번 입상했습니다. 이후 학창시절 이러한 저를 관찰하신 주변 지인들의 권유와 저의 적성을 살려 한국어 전공으로 진학을 했고 워낙 적성에 맞는 전공이었기에 누구보다 착실히 학업에 열정적으로 임해 성적 장학금의 혜택 또한 여러 차례 누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대학 진학 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후 학창시절 이러한 저를 관찰하신 주변 지인들의 권유와 저의 적성을 살려 한국어 전공으로 진학을 했고 워낙 적성에 맞는 전공이었기에 누구보다 착실히 학업에 열정적으로 임해 성적 장학금의 혜택 또한 여러 차례 누렸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사교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인해 학생회 활동 참여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전공 학생회에서 활동 기획부에 참여하며 학우들의 활동을 이끌고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의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통해 교우 관계를 넓히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성격, 장점과 단점 기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한 저의 장점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회적으로 구성원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며 구성원 안에서 분위기를 잘 이끌고 목표를 설정해 이끌어 나갈 줄 안다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반면 급한 성격은 지금도 제가 보완하고자 하는 단점입니다. 급한 성격으로 인해 과정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가기 쉬운 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정이 중요하며 차분히 임해야 목표를 수행해낼 수 있는 암벽 등반을 취미로 해 꾸준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고요.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점 보완을 취미활동과 연결을 시켜봤어요. 자, 다음 지원 배경입니다. 자, 대학 졸업 후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나의 배경들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이 일이더라. 얘기해 볼게요. 대학 졸업 후 저의 성장 배경들과 자신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전공을 살리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심했습니다. 귀사에 입사한다면 저의 전공인 한국어 어학 능력을 살리고 또한 경험을 통해 특기로 굳어진 이벤트 기획의 능력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적성에 맞는 일을 열정적으로 즐겁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 귀사 기획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래 희망과 포부 밝혀보겠습니다. 자, 전공과 연결시켜 볼게요. 저는 언어를 전공하고 또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며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로 이루어지는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따뜻한 대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해 귀사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많은 일들을 기획해 나가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떻게 자기소개서 작성하면 좋을지, 뭘 주의해서 써야 할지 감 잡아보셨나요? 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식과 총 복습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